이 영상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견이 틀릴 수 있지만 이런 방향성과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뾰로롱. 안녕하세요. 애플 공감 깨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본 사연은요. 사연 같이 보시죠. 뾰로롱. 짠. 친구 관계는 억지로 노력해봤자 씁쓸한 관계. 현재 30대 중후반,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오래된 친구들이 나름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저만 인연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씁쓸하네요. 저도 기혼이지만 아이는 없습니다. 출산해서 육아하는 친구들 배려해준다고 당연하게 그 동네까지 가서 잠깐 보고 애 맡기고 나오기 힘들어서 외출하기 불편하다고 하면 그 친구 집에서 만나곤 했어요. 출산했을 때나 애 돌볼 때도 돌잔치 안 해도 다 따로 챙겨줬습니다. 물론 애 있는 친구들 집에 방문할 땐 항상 선물이나 상품권 챙겨가서 줬고요. 애 안 나올 거니까 돌려받을 생각 없이 마음 쓴 건데 매번 제가 연락해야 되고 저한테 먼저 만나자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육아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미혼인 친구들까지요. 그러다 보니 제가 먼저 연락해서 언제 시간 되는지 약속 잡고 만나자고 하는 게 친구들에겐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미쳤습니다. 점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쌓이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먼저 연락을 안 하게 되네요. 각자 삶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좋게 생각하고 싶지만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관계는 정상이 아닌 것 같네요. 히히히.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서 다행인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하. 어허. 그렇군요. 맞아요. 오늘의 주제 친구 관계죠. 친구 관계. 지금 굉장히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생각하시기에 친구는 인생 동반자 중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친구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주제와 같은 건데 내가 결혼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평생 가는 평생 반려자가 맞아요. 근데 친구는 어때요? 친구는 시절 인연일까요? 시절 인연. 왜 그러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친구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요. 뭐 10대 때부터 10대 때부터 친구를 해서 결혼 생활을 하기까지 30대라고 칠게요. 그럼 이 구간 동안은 정말 서로 진심으로 친해졌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로 나는 결혼을 했고 이 친구는 뭐 누가 될지도 모르죠. 그냥 어떠한 대상을 정해놓지는 않을게요. 그냥 뭐 미혼인 친구도 있을 거고 결혼을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시절 인연이라고 하느냐? 이 상황에서는 내 인생 전반적으로 친구의 인생이냐 내 인생이나 두 사람이 필요한 시기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시기를 같이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2년에 연연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2년도 가지만 사람도 포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사람한테 자꾸 사람이나 인연이나 집착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시절 인연이라 그래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100%의 전반적인 인생에서 한 페이지를 채워줄 수 있는 혹은 몇십 페이지를 채워줄 수 있는 시절 인연인데 왜 이게 끝이 나느냐? 여러분은 결혼을 했고 여러분이 챙겨야 되는 남편이라는 존재, 뭐 아내라는 존재가 생기잖아요. 응? 펜을 바꿔서 얘기를 할게.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라든지 아내에 대한 내가 챙겨야 되는 평생 반려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도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친구도 어떤 게 생기느냐?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내 남편 아내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요 시절을 계속 즐기고 싶어요. 결혼을 해도 나는 이 친구랑 평생 이렇게 놀고 먹고 재밌을 줄 알았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절 인연인데.
그러니까 내 페이지를 채우긴 했는데 그 시절 동안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내가 버릴 수 없어. 평생 난 이렇게 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결혼 생활도 가져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부터는 틀려요. 나이를 먹고부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신경을 썼다. 지금은 어떻게 변해요? 친구가 가족을 위해서 신경 썼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될 존재가 두 가지가, 처음에는 나한테 신경을 쓴 거예요. 나한테 다 쏟고 얘도 재밌으니까. 근데 가족을 이루면서, 가족 어딨어? 없네? 하나 적을게요. 가족이라는 내 평생 반려자나 아이나 요런 게 생기면서 그대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아요. 그쵸?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 서운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시절 인연이었잖아요. 이 친구랑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챙겨야 될 건 뭐예요? 남편이죠. 근데 내가 여기서 외롭다. 나는 이 친구 평생 가려고 했는데 왜 이 친구는 내 마음을 몰라주냐 하고, 그거는 근데 이 친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저기 없어요. 그 여유가 없어요. 친구가 여유가 없어요. 왜 없느냐? 가족을 챙겨야 되니까요. 가족 챙겨야지.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너랑 놀 때야? 이 수준인 거예요. 딱. 나는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이 있는데 내가 지금 너랑 놀면은 이 가족들을 다 내팽겨치고 노는 건데 이게 말이 돼? 그럴 거면 내가 결혼을 안 했지. 너 나랑 평생 살 거야? 너는 결혼해서 평생 반려자랑 지금 잘 맞춰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아이도 봐야 되고 남편도 돌봐야 돼. 너는 네 남편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가족은 다 틀린 거란다. 나는 그래서 친구는 가족을 위해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신경 쓰지 못한다. 요거. 대상이 바뀐 거죠. 대상 변경. 대상이 변경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내가 우울함을 느끼고, 좀 나는 이 성향이라서 사람을 보고서 좀 바뀌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나는 좀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고 좀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직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직을 하면서 사람을 응대를 하면서 상대를 하면서 조금씩 뭔가 나의 뭔가 채워지지 않는 2%를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막 동네 주민들 막 와가지고서 막 잘 지냈어 막 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막 떠들고서 잘 지냈어 뭐 이번에 떡이 들어왔는데 같이 먹자고 하면서 또 시시콜콜한 얘기하고,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로 직업으로 풀어먹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장사를 하면서 내 장사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나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직업적으로 풀어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모임이에요. 내가 너무 사람이 만나고 싶은데 너무 외로워요. 나는 길을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들도 노력이란 걸 해야겠죠. 내가 초미의 관심사. 그러니까 관심사.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관심사가 왜 있어야 되냐? 내가 관심이 있어야 상대방도 관심이 있고 서로의 공통점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도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뭐 그림에 관심이 있다. 그럼 그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지 거기서 뭐 서로 소통도 하고 막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관심사를 가지고서 내가 조금만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려고 하고 모임에도 참석을 해본다면 그 사람들 또한 좋은 사람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거는 못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상대방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피해요. 요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피한다, 뭐 나이 많다, 다 핑계고요. 자, 나이가 많은 거는 그래요. 나이 많다고 해서 내 관심사를 못할 이유는 없어요. 왜?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취미 하나를 남의 눈치 보면서 해야 됩니까? 내 취미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잖아요. 그냥 내 취미잖아요. 내가 그림 그리는데 사람들이 그 그림 때문에 막 망가지고 막 돈 잃고 막 이럽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건 나의 취미고 관심사인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그냥 본인들이 쪽팔리니까. 남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본인만 쪽팔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존심, 고집 막 이런 거.
내면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 피해요. 왜 피할까요? 왜 피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내면의 발전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요. 왜? 저 사람이 되게 깔끔하고 뭔가 깨끗해 보이고 좀 좋아 보이고 막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저 사람 좀 괜찮네? 좀 친해져 볼까? 하고서 다가가는 게 내면의 발전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근데 첫 보기에도 그런 말 많죠. 뭐 어르신들이 막 얼굴에 주름이 많네, 막 이런 주름이 막 무섭게 졌네, 막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태생적으로 그냥 얼굴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었고 욕도 많이 했고 사람에 대한 뭐 싸운 적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얼굴에 주름이라는 그런 나이테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주름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주름은 아니에요. 뭐 되게 온화하게 주름이 졌다, 나이테가 들었다 하시는 분은 주름이 들긴 들었지만 되게 온화하게 주름이 져요. 얼굴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게 다 나이테 같은 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랄까, 밝은 사람은 되게 밝은 사람은 얼굴에 밝음이 쓰여 있어요. 근데 어둡고 남 욕하기 좋아하고 남 해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그냥 막 생각을 해도요, 일반 사람들과 생각이 좀 틀려요. 막 저 사람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망가뜨릴까,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서 살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나이트로 변해요. 얼굴만 보면은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투도 말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오감이라 그러죠. 내 그러니까 내 피부로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무슨 느낌이 있어요? 저 사람 별로 친해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보니까 조금 그래, 별로다 하는 촉으로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귀로도 들려와요. 어떤 거? 목소리, 말투로 막 뭐 어쩌라고, 그랬죠. 나는 옛날에는 그랬어.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긴 한데 나는 그렇게 느껴. 근데 그거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허세. 말투에서 느껴지냐. 막 야, 너 그거 해봤자 나만큼 잘 돼봤어? 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갔어. 이런 사람들. 그 자기 잘난 체 허세 막 이런 거 부리면서 말투는 남 깎아내리고 남이 행복한 거 보면은 나보다는 못하다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사람들. 오감 중에서 귀로 한번 와요. 냄새로 와요. 냄새는 뭐가 있느냐? 다가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전반적으로 자기가 냄새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악취가 나거든요. 악취 포함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악취가 아니라 막 나만 맡는 악취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느끼는 악취예요. 그러니까 다가가면은 막 옷도 꾀제제하고 자기 관리도 자기 관리라는 게 뭐 운동을 하거나 막 어쩔 수 없이 살이 찌거나 막 이런 거를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다가가면 냄새가 나요. 막 자기가 씻는지 안 씻는지도 내가 냄새가 나는데 씻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 이해가 갔죠? 악취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요. 그냥 눈으로 보이게. 눈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 물론 그 사람의 얼굴도 있겠지만, 얼굴은 내가 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보고 내 내면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얼굴로서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평소의 행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은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술 먹으면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뭐 하면 함부로 대하고, 말투부터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판단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봤을 때 어때요? 이 사람은 나중 가서는 나한테까지 할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한테도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이럴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그냥 나랑 친해지고 이 관계를 유지시키고 싶어서 뭘 부리는 거예요? 사람은 뭘 부린다 그랬어요? 내숭을 부리는 거예요. 나를 속여가면서 상대를 비율을 맞춰주면서 이 상대와 오래가기 위해서 그냥 비유 맞추는 행동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데 내 그 나쁜 내면을 그대한테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만 잘하는구나 이런 건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사람들과 친해지진 않는데 나한테만 친해지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포함이 돼요. 왜?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남을 깎아내리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남의 바운더리를 침해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뭐냐면요. 기준점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악인과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성격인 사람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예요? 남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요 차이예요. 이 사람은 어때요? 술 먹으면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의 바운더리 내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술을 먹는 자리에서 이 사람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이 사람을 챙겨야 된다는 압박감도 들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냥 친해지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챙기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근데 나한테 하는 행동이 나랑은 친해지고 싶다 하는 행동이 이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는 그러는데 내 바운더리를 지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딱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인데 자기 바운더리만 지키고 만약에 그 선을 넘었을 때는 이 사람이 화를 내거나 피해버리거나 이러는 사람인데 나한테 다가왔을 때는 나한테는 좀 친해지고 싶고 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좀 날 세워서 막 고슴도치 막 이렇게 등에 있는 가시를 세우면서 막 그러고 다가오던데 나한테는 그러지를 않네 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피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원래부터가 얼굴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나쁘진 않아요. 맞죠? 그리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우월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우월한 거죠. 근데 악인을 만나면 어때요? 악인은 본인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내숭을 부리고 언젠가는 본인을 어떻게든 자기가 손해를 본다 아니면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 하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상대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 해서 네 가지 했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들어와요.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촉이 느껴지고 냄새가 나고 뭐가 하고 뭐 하고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겪었을 때도 느껴지는 바가 있고요. 그죠? 그랬을 때 어때요? 아, 인생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의 시절 인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악연인 거예요. 그래서 악연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하나 적어드릴게요. 시절 인연이 있고 내 평생의 반려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악연.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렇게. 그죠? 해서 반려자는 1번, 시절 인연 2번, 악연 3번. 굳이 악연을 내 바운더리로 들이면 어때요? 이 사람이 내숭이 끝났을 때 본인을 공격당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또 상처를 입고 그거를 또 치유하기 위해서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지 아유 후회된다 이러고서 막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경을 보면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말투는 어떻구나, 나한테는 되게 나긋나긋해요. 어머 그랬어, 그랬구나, 여기요 여기 커피 한 잔 줘요, 이런 행동들 있죠. 이 사람들은 내숭을 부리는 거예요. 본성은 원래 야 네가 뭔데 이렇게 틱틱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본성이고요. 내숭은 아 정말 아유 힘들었겠다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는 거. 두 가지가 공존하는 사람 내숭이에요. 본인들을 꼬이기 위한 내숭이에요. 본인들이 좋아 보이니까 뜯어먹기 위한,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숭을 부려야 되겠다 생각이 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내숭입니다.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굳이 내 좋은 인생에 왜 악연을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굳이 쓴맛 보고 피 보고 그러려고 그래요.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딱히 남들도 탐하지 않아요. 본인은 탐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제대로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내 내면은 어느 정도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피하는 게 맞고 끼리끼리 노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끼리끼리 못 노느냐? 서로 쟁탈전을 해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막 내숭 부리고 아우 막 뭐야 서로 좋아 막 어쩌고 저쩌고 좋아 막 이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막 좋아하는 사람이 겹친다거나, 막 여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들도 똑같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겹친다거나 내 욕심이 드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180도로 그냥 360도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냥 360도면 원상태니까 180도로 갈게요. 180도로 전환이 돼서 어떻게 돼요? 야 내 거니까 건들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스라이팅이에요. 야 네 주제에 내가 더 너보다 낫잖아. 그냥 내가 만나는 게 맞지. 네 주제에 누굴 넘봐. 너 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 용기, 나보다는 너보다는 내가 낫지 하는 그 잘못된 욕망, 그거 하나로. 근데
그 상대방도 이쪽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면 그냥 시절 인연인 거예요. 놔버려도 돼요. 왜냐면 외적인 것만 보고서 오니까. 그냥 연애만 하다 끝나는 사이구나, 얘도 그렇게 나도 그렇겠지 하고서 그냥 보내버리시면 돼요. 왜? 이 사람도 잃고 이 사람도 잃었어요. 근데 둘 다 잃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돈 한 푼 안 쓰고서 그러니까 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나한테 피해를 안 겪고서 이 사람들을 놔버릴 수가 있구나. 남들은 막 돈 손해 보면서 인간관계 끊어진다는데 보통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돈밖에 없거든요. 욕심내는 거 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돈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삼각관계에 걸리다 보면 사람도 포함이 돼요. 이런 거를 잘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통은 돈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나를 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좋은 것만 따져요, 사실은.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나 막 사귀어요. 나한테 잘하니까 그거면 돼 이러면서. 차라리 끼리끼리 만나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게 나아요. 경쟁을 해서 뭐 승리자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 가는 거고. 근데 나는 그런 경쟁 심리도 없고 나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좋은 시절 인연 만나고 싶어서 이런 관계를 이어온 건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다면 본인이 이 분별력을 가지지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면의 발전이 필요해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런 나쁜 사람들한테 좀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면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F의 공감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발전시켜야지 내가 좋은 사람임에도 나쁜 사람처럼 물들지도 않고요. 물들기 쉬운 사람도 있지만 안 물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물든지 안 물들게끔 나를 지키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남을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좋아 보이는 상대방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도 생겨요. 그때는 자존심 고집 부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지킬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1단계는 본인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생각해도 1단계는 나 자신부터 지켜봐야 돼요. 내가 이게 가능해지고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 내 것이 됐다 했을 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밥숟갈 크게 뜨시면 안 돼요. 나는 태생부터 이게 가능한 사람이야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스님이에요? 본인이 종교 업계에 막 대단한 종교 업계라 그래도 개판이에요 지금.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 막 악랄한 짓도 너무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사람들 이용해 먹기 바쁘고요. 아니면은 말로 꼬이고요. 그게 다 사기 막 이런 거. 하여튼 종교는 여러분들 지금 많이 좀 저게 됐어요. 지저분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로 따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스님 얘기를 든 거는 여러분들한테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스님한테 가면 어때요? 진짜 찐 스님한테 가면 그 사람은 모든 거를 포용하고 베풀 수 있고 그 사람 곁에만 가도 따뜻하고 뭔가 편안하고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오감, 촉으로 먼저 들어와요. 저 사람 되게 편안하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사람한테 미련이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편안해, 행복해. 행복하다고까지는 아니고 편안하고, 그냥 얘기를 했을 때도 뭔가 그래도 마음에 안정이 들고 좀 마음에 안식처가 들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면의 발전을 정말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낮추고 조금 더 상대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안 도와줘요. 왜? 지저분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피땀 흘려야 돼요. 왜냐? 나는 사람이요. 아무리 내가 내면의 발전을 이루고 남을 지켜줄 수 있어도 나도 사람이에요. 근데 왜 지킬 수 없느냐? 이 사람들의 자존심 고집을 먼저 꺾어야 돼요. 애기들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막 쫄르고 막 나쁜 행동해요. 오은영 박사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 앉혀놓고 발로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고 애기가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요. 그죠? 그리고서 애가 진정이 됐을 때 이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기 때는 뭘 힘이든 뭐 어떤 거든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 어때요? 몸도 커지고 머리도 커져요. 네가 감히? 나보다 힘도 약한 게.
그래서 자존심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나이 들면. 근데 지금 그 부모님들이 그런 이치를 깨닫지를 못해요. 막 응? 내 자식은 잘 키워야지 하면서 오냐오냐 키우잖아요. 나중 가서는 내 부모도 내가 칠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내 욕구가 이미 너무 많이 충족이 돼서, 사람은 욕구를 계속 충족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성취를 하면은 거기에서 만족이 돼버려요. 성취라는 게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했어, 이런 거. 근데 내가 하지 않고 남이 시켜서 했어 하면은 욕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욕구로 발현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결국은 다른 욕구로 또 치고 들어가겠죠. 근데 이 욕구가 채워지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나한테 강요를 하고 압박을 했던 내 부모도 나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욕구를 감히 방해를 해? 나는 그런 거 다 하고 살아왔는데 네가 뭔데? 네가 부모면 다야? 하고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언제 어느 순간이 됐든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위험한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요. 네, 오감이 말해줘요. 피해요. 이거예요. 내 자식을 악인으로 만들어요. 자꾸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나쁜 길로 인도를 해요. 요즘 그러고 있어요. 본인들 자식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자식이 배우지 못한 점이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을 느꼈고 거기에서 뭐 돈을 아끼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을 해하지 않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를 처음부터 배우고서 살아나갔어야 나만 내 자식을 손주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모르잖아요. 부모들이 배워놓고도 내 자식은 떳떳하게 살아가려고 이 자식 요르대로 냅둬요.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배울 수 있는 점이 없어요. 그죠? 내면의 발전이 없어요. 망가뜨려요, 점점.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손주도 사고를 치고요. 얘는 더 나가요. 왜? 얘는 사랑을 주는 법도 모르니까요. 나밖에 모르니까. 부모가 되어서 나밖에 몰라요. 왜? 나만 힘들 줄 아니까.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못 배웠으니까. 그래서 내리 사랑이 없어요. 그럼 손주도 어때요? 손주도 내리 사랑이 없어요. 본인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놨어요. 그거 평생 갈 거, 내 집안은 무너지지 않을 만큼 벌어놨어요. 그거 평생 갈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본인이 느끼는 바가 있는데 맞지 않을까요? 본인도 이렇게 철부지처럼 개망나니처럼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피하잖아. 이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거 본인이 파악을 하고서 피하시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망가뜨리잖아요. 본인 자손들 위한다면서 망가뜨렸잖아요. 그럼 이 애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 집은 원래 돈 많아 하면서 돈 펑펑 쓰겠죠. 그게 무한대예요? 계속 뭐 돈 뿜어 나오는 뭐 항아리, 욕망 항아리 막 이런 게 있는 건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 벌 생각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럴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을 다 까먹을 수밖에 없다. 도박이든 뭐가 됐든 나쁜 짓만 해가면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가지는 건 이 아이들. 점점 내려갈수록 다 망가져요. 그리고 바닥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 돈 못 사가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죽을 때 돈 못 사가요. 내 자식들 잘난 채로 키운다? 망가뜨리는 그 지름길이고, 내 집안 위한다고 이 짓을 해놨잖아요. 본인들이 이 짓거리 해놨잖아. 근데 내 집안 위하는 길이에요? 내 집안 망가뜨리고 망조로 가는 길이지? 이 길을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근데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거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망가뜨리고 싶으면 망가뜨려도 돼요. 내가 망가지는 게 아닌 것 같다 하면 아닌 것 같다 하면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내 자식은 이렇게 키워도 돼. 왜? 나는 그만한 뭐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내 자식을 그대로 내 자식도 잘 되게끔 만들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자식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타고났다. 내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대들의 업보이고, 네, 그대들이 받아야 될 벌이요. 그럼 이런 자식이 잘난 자식이 그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까요? 만약이라도 내가 배고파요. 죽어서 배고파. 근데 이 자식들 어떻게 해요? 남의 손에 다 맡겨버려요. 돈을 써서. 물론 이만큼만 해줘도 낫겠지. 근데 내려갔어. 내 손자 본적 나한테 잘해주기만 하고 우리 부모님도 사랑을 안 주고 오냐오냐만 해서 키웠어. 내 손주는 어떻게 해요? 내 손주는 그대들을 위할 것 같아요? 더 아니할걸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막 귀신병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조상이 많아요. 왜? 나를 길어주지 않아서, 날 위해주지 않아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죽어서도 욕심을 부리는 그런 조상들이잖아요. 그죠? 죽어서도 네가 나를 위해줘야지. 날 잘 모셔야지. 내가 너를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줬는데 하면서 조상들이 여러분들은 막 귀신병에도 들게 하고 막 신내림도 받게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본인들 말을 안 들어서. 근데 본인들이라고 다를 것 같냐고. 이 손주가 본인들을 위하지 않았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해요? 돈 건들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금전, 뭐 몸으로 치는 거, 정신으로 치는 거, 이런 거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 망조예요, 망조. 본인들이 내면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돈에만 치우쳐서 살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 왕창 벌어봐야 본인들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없는데, 본인들 위에 길어지지도 않는데, 그럼 열받아요. 배고프면 화나요. 짜증나요. 귀신 돼서도 힘들어요. 하면 내려오는 게 뭐예요? 자손탄. 내가 너를 어떻게 돈을 주고서 얼마나 내가 너를 신경 써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냐?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목숨 앗아가는 거, 아프게 하는 거, 돈 없게 하는 거, 사람으로 치는 거. 결국은 건들 수 있는 게 물질적인 게 뭐라 그래? 직접적으로 건들 수가 없으니까 상황을 만들어서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들의 방법이에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공격하는 게 맞아요. 그 마음을 공격을 해서 돈을 잃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너 뭐 도박을 하면 되게 잘 될 거야 하면서 도박의 길로 빠지게 하고요. 그래서 돈 다 잃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막 너 어떻게 하면 잘 될 거야, 막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질 거야 하면서 그 길로 자꾸 빠져들게 해요. 그러면서 망가뜨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죠, 자손은. 그냥 되게 못된 존재예요, 사실 조상이라는 존재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 내면의 발전이 된 그런 좋은 조상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조상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나오잖아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 요즘에. 그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은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심해져요, 이게. 갑질이 너무 심해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상보다 나를 해할 수 있는 조상이 훨씬 많아져요. 그죠? 왜? 자기 욕심 채우려고. 지금 채우는 욕심,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그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돈 남들 쓰러트러 가면서 막 돈 버는 거 그걸로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었을 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욕심 또 챙기자고 내가 또 노력을 해요. 어떻게 노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다른 집안 건드리면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건드려야겠구나 하는 게 뭐예요? 손자야, 증손자, 고손자 막 이런 건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풀어주세요 막 이러고. 응? 그래서 달래주잖아요. 목적 달성. 아, 이렇다. 근데 이거 한 번밖에 될 것 같아요. 배부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욕심은 끝나지 않아요. 또 내려와서 막 어떻게 하고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막 주기적으로 위해줘야 되고. 한 번 맞춰주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 고집 꺾기도 힘든데 한 번 맞춰주기 시작하면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튼 너무 어려운 주제까지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들 죽어서도 좀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 아니면은 좀 자손들을 위해서 좀 좋은 그런 능력을 펼치고 싶다 하려면 살아있을 때 좀 내면의 발전을 하세요. 요즘은 막 시골 정도 없다 막 이런 사람들한테 시골 정을 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지들밖에 모르고 지 주둥아리만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시골 정이라고 막 퍼주고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왜 혼자만 받으려고 그래? 그게 당연해요? 왜 받는 것만 당연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 정도 없어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니거든. 돈 벌어가지고 자꾸 망쳐놓거든. 어디 가서 막 요즘 캠핑도 막 간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 막 동네 주민들이 싫어하잖아. 왜 그래요? 이 사람들 돈 벌어놓고 자기들 행복만 찾아가지고 자기들 먹을 것만 먹고 자기들 놀 것만 놀고 싸질러 제껴진 막 쓰레기나 똥 같은 거는 그 동네에다 다 버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망치고 있는 거야, 세상을. 근데 몰라요. 자기들은 잘 살고 있대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대. 못 깨닫는 거야. 괜찮아. 어차피 그대들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치만 회복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죠. 본인들이 그거를 어떻게든 업보로 받을 거예요. 나는 이거는 알아. 그대들이 받아야 될 업보예요. 뭐 하늘로 올라가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했을 때 본인들이 했던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대들은 그대로 돌려받을 거고, 다시 태어나서 만약에라도 그대들이 그 업보를 갚아야 된다면, 정말 갚아야 된다면, 다시 이 망가진 세상에 태어나서 그대들은 망가진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분명해요. 굳이 좋은 사람들 안 내보내줄 거고요.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진 상태로 망가진 거를 경험하면서 바닥을 경험하고 그대들은 바닥으로 내리꽂힐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만들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언젠가는 그대들이 있기 때문에, 망가질 곳이기 때문에 딱히 미련은 없습니다. 네. 많이 망가뜨리세요. 그대들이 살아갈 다음 생입니다. 축하드려요. 네. 오늘 되게 무거운 주제였지만 전하고 싶었어요. 너는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 너는 뭔데 이런 걸 아느냐 하실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대들도 모르는 내용을 나는 알고 있네. 왜 그럴까요? 얼마나 내가 닦고 닦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막 죽을 만큼 경험도 해봤지만 남들한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나는 더 심한 경험도 해봤고 나는 이렇게도 살아봤어,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듦의 무게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힘듦의 무게를 졌을 때 내가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교훈이란 게 있어요. 내가 내면의 성장을 해야 되는 그 교훈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지 못한다면 이걸 아무리 세게 때려 맞아도 여러분들한테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는 경험이었다고. 근데 나는 이걸 했어요. 그냥 태생적으로 이걸 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나는 이거를 알게 됐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프리패스를 하고 좀 제대로 살아가고 내 내면 좀 발전을 하고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게끔 내 자존심, 욕심 이거 내비쳐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길을 알려줬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카르마 업보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망쳐놓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더 괴로운 세상에서 힘들게 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더 망치라는 거야. 누구든지 다 때려 쳐맞게. 무조건 맞아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내면의 발전을 하기 전까지는 결과적으로는 때려 맞아야 돼요, 이건. 저는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기서 깨닫는 면이 있다면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서는 안 맞겠죠. 저는 그 생각이에요. 내가 100마디 얘기해줘봐야 한 번의 경험이 훨씬 소중하다, 이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여튼 네,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네가 뭔데 하신다면 안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나중 가서 뭐 때려 맞을 거 알아서 맞으시면 되는 거니까 딱히 상관은 없거든요. 안 들으셔도 돼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한마디로 말로써, 글로써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이지, 딱히 내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물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나의 커리어를 키우기 위해서 나도 노력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펼치겠다는 마음이 훨씬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딱히 돌아가지 말라고. 얼른 끝내고 맞는 매 얼른 맞고 당장의 행복만 쫓지 말고 맞을 매 얼른 맞고 그냥 끝내는 게 낫다. 언제까지 갈 거냐?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지는 경향은 없다.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그쵸? 오늘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더 가면은 2절 3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